영화는 두 DEA 요원, 안토니와 후안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러 경찰관들과 함께 창고를 급습하기 위해 가는 중이다. 그들은 그 창고가 마약 생산 및 유통의 불법 중심지라고 의심하고 있다. 도중에 후안은 아내와 곧 아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한다. 그의 오랜 파트너인 안토니. 그 소식에 매우 기뻐하며 그를 축하해준다. 몇 분 후, 그들은 창고에 도착한다. 안토니는 후안에게 차에서 기다리라고 요청하고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내부 급습에 나선다. 초기에는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다양한 불법 마약을 생산하고 포장하기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발견한다. 이 모든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모여지고 창고에서 연행된다. 하지만 안토니는 그때 사무실 안에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한다. 창고의 생산구역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는 다른 경찰관과 함께 신속히 사무실로 올라간다. 거기서 그들은 창고의 관리자 파블로를 마약 거래 중에 현행범으로 붙잡는다. 파블로와 함께 그의 경호원인 거대하고 근육질의 남자 에스테반이 있다. 안토니는 파블로를 아래로 데려가고 에스테반은 다른 경찰관과 함께 간다. 하지만 몇 분 후 에스테반은 경찰을 제압하고 그의 총을 빼앗는다. 안토니는 이를 알아차리고 에스테반에게 총을 쏘지만 이미 늦었다. 범인은 유리창을 통해 뛰어내려 도망친다. 이 모든 일이 창고에서 일어나는 동안 밖에서는 후안이 아내와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갑자기 창고의 창문이 깨지고 에스테반이 바깥에 떨어진다. 후안은 완전히 방심하고 있다가 반응도 하기 전에 에스테반이 그에게 총을 쏜다. 현장에서 즉사하게 만든다. 범인이 도망친 몇 분 후 안토니가 결국 현장에 도착한다. 그는 가장 친한 친구의 시신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다. 그로 인해 그는 눈물을 쏟는다. 그 장면은 오후를 배에서 즐기고 있는 노인 닉으로 전환된다. 그가 몇 년간 정부를 위해 히트맨으로 일했던 전직 군 스나이퍼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가 부두에 도착하자마자 프랜시스라는 남자가 그에게 다가온다. 그들의 대화에서 프랜시스가 정부에서 일하며 현재 닉에게 제안을 하러 왔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는 닉이 히트맨으로 돌아와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여러 대상을 제거해주길 원한다. 피곤한 닉은 자신이 폭력 행위를 저지르기엔 너무 나이 들었다며 제안을 거절한다. 그러나 프랜시스는 그가 분명히 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가 소유한 유일한 재산은 작은 보트뿐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상당한 보상금을 제안하며 닉의 마음을 바꾸도록 강요한다. 거래가 성사된 후 프랜시스는 닉에게 정부가 제거하길 원하는 모든 대상의 이름이 담긴 파일을 건넨다. 리스트에는 미국 경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파탄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여러 고위 마약상들의 이름이 가득하다. 마약 단속국 DEA 본부에서 안토니와 그의 상사는 파블로를 신문하기 위해 취조실에 들어간다. 그들은 그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물어본다. 파블로는 그의 상사가 단순한 마약 공급자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는 모호하게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면 나라 전체가 무릎을 꿇을 만큼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인다. 경찰이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자 그는 침묵을 지킨다. 파블로는 형량 감면과 특급 호텔에서의 편안한 숙소를 대가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한다. 요청이 불합리해 보이지만 경찰은 그 정보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 다른 곳에서 닉은 프랜시스가 제공한 위치로 향한다. 파일의 첫 번째 대상이 다름 아닌 파블로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현재 닉은 파블로가 묵고 있는 호텔 바로 앞에 도착한다. 그날 오후 늦게 닉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적절한 기회를 찾고 호텔 맞은편의 옥상으로 서둘러 이동한다. 그는 골프 가방에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저격소총을 담고 옥상의 정상에 올라가 시야를 확보한다. 잠시 후 안토니는 호텔에 도착하여 파블로를 데리고 감옥으로 돌아간다. 그는 거래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아래층으로 데려가 보안 차량에 태운다. 그러나 파블로가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닉은 확실한 조준을 하더니 그의 눈 사이에 총알을 발사한다. 몇 초 안에 거래자가 즉사하고 안토니는 완전히 놀란다. 그는 총잡이의 위치를 찾으려 하지만 닉은 이미 현장에서 도주했다. 며칠 후 마약 단속국 본부에서 안토니는 그의 상사와 다른 요원들과 회의를 가진다. 국장은 그의 스파이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받았다.
파블로가 전국적인 마약 유통에 관여하는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게다가 스파이는 네트워크의 일부 구성원이 같은 도시의 인기 있는 호텔에 숙박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 새로운 정보로 안토니는 호텔 주위에 자신의 요원들을 배치하고 여러 마약상을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거래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지 않으면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이 빠르게 분명해진다. 그래서 안토니는 작은 마이크를 들고 호텔에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안토니는 거래자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VIP 본부에 출입이 거부된다. 근처 식당에서 위자를 잡으면서 안토니는 한 여성 요리사를 발견하고 그녀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몇 시간 후 요리사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안토니는 그녀에게 다가간다. 그는 자신이 잠시 대화하고 싶은 경찰관이라고 즉시 소개한다. 다행히 요리사는 대화하기로 동의하고 자신을 미나라고 소개한다. 이후에 안토니는 그녀의 호텔에 숙박 중인 여러 마약상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그녀가 녹음기를 가져가서 자신이 일하는 VIP 룸에 두는 것이다. 안토니는 수백, 아니면 수천 명의 생명이 이 사건에 달려있다고 밝히고 미나에게 도움을 청한다. 다행히 그녀는 그를 도와주기로 하고 마이크를 챙긴다. 회의 후 안토니는 동료들에게 돌아가 특급 호텔 VIP 구역의 CCTV 카메라를 모니터링한다. 카메라를 통해 그들은 미나가 테이블 아래에 녹음 장치를 성공적으로 설치한 것을 관찰한다. 또한 닉이 차에서 똑같은 호텔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러고 나서 얼굴 전체를 마스크로 가리고 비상 출입구를 통해 호텔에 들어간다. 그동안 안토니와 그의 팀은 마약상 그룹에 빈 팔이라는 남자가 합류한 것을 눈치챈다. 부유한 사업가이자 자선가이다. 안토니가 듣고 있는 가운데 빈 팔이는 페르난도라는 과학자를 인사한다. 분명히 그는 페르난도에게 지역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된 매우 정교한 장치를 만들기 위해 거액의 돈을 지불했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또한 닉이 그의 차에서 같은 호텔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실망한 안토니는 마약상들이 다음 방으로 이동할 때 오디오가 끊기는 것을 지켜본다. 그때 페르난도가 휴대폰 안에 조작이 있는 원격 조종 장치를 발명했음이 밝혀진다. 버튼을 누르면 이 장치는 도시의 전체 구역에서 전기 연결을 차단할 수 있다. 빈 파리는 이를 사용하여 국가 전체의 전력망을 교란할 계획이다. 경제 파탄을 일으킨다. 그들이 계획에 대해 열중하고 있을 때 닉은 얼굴 마스크와 소음기 달린 총을 가지고 VIP 구역에 들어간다. 그는 즉시 마약상과 그들의 경호원에게 총을 발사한다. 페르난도는 빈 파리를 다음 방으로 초대하여 그의 발명품을 시험해보라고 한다. 그러나 빈 파리와 페르난도는 그들의 부하들이 닉과 총격전을 벌이는 사이에 도망치게 된다. 안토니도 곧 그곳에 도착한다. 그런데 바닥에 여러 시체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마스크를 쓴 닉과 얼굴을 마주한다. 그러나 그가 아무것도 물어보기 전에 베테랑 닉이 스턴 그레네이드를 던져 그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안토니가 정신을 차릴 때쯤에는 마스크를 쓴 인물은 찾을 수 없다. 며칠 후 빈 파리는 그의 조카 라시다가 주최한 파티에 참석한다. 여러 고위 인사들이 현장에 참석해 있다. 안토니도 몰래 들어가서 즉시 라시다와 대화하며 매력을 발산한다. 짧은 대화 후 그는 그녀에게 지금 그녀의 삼촌이 어디에 있을지 묻는다. 그도 모르게 빈 파리는 CCTV 카메라를 통해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안토니의 의장이 곧 드러나고 에스테반은 그를 이전의 만남에서 알아본다. 그가 경찰임을 깨달으면서 분노한 빈 파리는 자신의 계획을 아는 안토니와 다른 사람들을 죽이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다. 그동안 안토니는 파티에서 닉을 발견하고 며칠 전 호텔에서의 대치를 기억한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안토니는 그의 자세를 알아차리고 한숨을 내쉰다. 그러나 그가 닉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노예는 그곳에서 도망친다. 다행히 미나도 파티에 도착해 안토니에게 자신의 차로 태워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그를 잡기 위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계속 도망친다. 신비로운 남자에 대한 포기를 거부하며 안토니는 다음날 닉의 시야에서 사라진 장소로 돌아온다. 몇 시간 동안 헛되이 기다린 후 그는 갑자기 자신의 차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다. 그는 자신의 차량으로 노인을 재빠르게 따라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춘다. 안토니는 면허증을 요청하고 노인은 태연하게 건넨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 닉은 안토니를 버린 아버지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후 닉은 안토니를 자신의 보트하우스로 초대하고 두 사람은 부두로 향한다. 그곳에서 안토니는 마음을 털어놓으며 아버지에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왜 집을 떠났는지 물어본다. 닉은 자신이 정부에 고용된 암살자였으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안토니를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그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안토니도 마약 단속국 요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한다. 닉은 현재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임무가 안토니가 수행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밝힌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긴 대화 후 그들은 다시 일하러 간다. 떠나기 전에 닉은 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준다. 얼마 후 일을 하러 돌아가던 중 빈 파리의 남자들이 안토니를 매복하여 알려지지 않은 장소로 끌고 간다. 그곳에서 빈 파리는 며칠 전 호텔에서 그의 부하들을 누가 죽였는지 질문한다. 안토니는 무심하게 그것이 자신의 생부의 소행이라고 답한다. 그의 두려움 없는 태도를 보며 빈 파리는 부하들에게 그를 때리라고 명령한다. 한편 닉은 그의 아들이 붙잡혀 있는 곳으로 향한다. 그가 안토니에게 준 전화기에 GPS 추적기를 설치해 놓았던 것이다. 그는 곧 그 장소에 도착하고 빈 파리의 남자들을 하나씩 공격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과거 군 경험을 활용하여 그는 여러 명을 처치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빈 파리와 페르난도는 다시 한번 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간다. 아버지와 아들은 닉의 배로 향한다. 닉의 공격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국가의 전력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될 장비를 발견한다. 보트로 돌아온 안토니는 미나로부터 불안한 전화를 받는다. 알고 보니 그녀가 에스테반에게 납치당했던 것이다. 그 거대한 남자는 안토니에게 미나를 살려주고 싶다면 가능한 한 빨리 지정된 장소에 오라고 협박한다. 전화가 끊어진 후 안토니는 자신 때문에 무고한 여성이 납치당했다는 사실에 경악한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에게 함정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닉과 함께 정해진 장소로 따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한 후 안토니는 미나가 홀로 인질로 잡혀있는 건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도착하자마자 에스테반이 나타나 그를 또한 인질로 잡습니다. 큰 경호원은 빈 파리의 부하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살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는 닉을 유인하기 위해 안토니를 미끼로 사용하려고 계획합니다. 하지만 닉은 이미 건물 안에 있으며 그는 안토니 뒤에서 가깝게 이동했습니다. 노인이 에스테반을 기습하고 그의 발을 쏩니다. 미나와 아들을 모두 구출한 후 닉은 에스테반에게 그들을 빈 파리의 은신처로 데려가도록 강요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자 남자답게 그가 따릅니다. 잠시 후 닉은 에스테반에게 인질로 잡힌 척하며 은신처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또한 에스테반이 안토니의 시신이 들어있다고 발표하는 시신 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 파리는 기꺼이 에스테반과 그의 인질들을 자신의 은신처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가 시신 가방을 열자마자 완전히 회복된 안토니가 뛰어나와 자신의 부하들을 기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내부의 모든 경비원을 쏩니다. 그들은 빈 파리를 붙잡아 구금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연히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경찰이 은신처에 도착할 때쯤 닉과 안토니는 사라졌습니다. 에스테반은 살아있지만 시신 가방 안에 있습니다. 경찰은 그를 호환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몇 년 후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미나와 안토니는 결혼했으며 아이가 있습니다. 후안의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상당한 보상금을 받습니다.